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은 서울 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제가 출발해서 올림픽 공원의 정문인 평화의 문 광장 경유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시렵습니다. 바람까지 꽤 불고 있는데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48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여행 중에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미국의 버몬트주를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미국 보스턴에 입성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는데요.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 가서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를 맛봤던 그러한 여행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요 며칠 사이에 3개월 반 전에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온 여행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3일 전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말씀드렸고, 이틀쯤 전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1박 2일 동안 투어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캐나다 지역에서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여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퀘벡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시 미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캐나다 10개 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퀘벡주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버몬트주로 입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할 때 버몬트주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뉴햄프셔주가 어떤 주냐면 내년 11월 5일경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각 당에서, 즉 보수 계열의 공화당과 진보 계열의 민주당이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해서는 전국 순회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뉴햄프셔주입니다. 자, 그래서 뉴햄프셔주 그곳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내 경선의 스타트 지점, 시작 지역이 바로 뉴햄프셔주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당의 어떤 후보가 첫 스타트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냐가 앞으로 전국 50개 주를 순회하는 그 일정에 있어서 하나의 풍향계 가늠자 역할을 하는 곳이 양당의 경선의 시작 지역인 뉴햄프셔주입니다. 자, 그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 입성을 했는데요. 자, 그곳에 갔을 때 저녁 식사를 좀 특별한
별미를 먹어보자 해가지고 세계 3대 가 아니라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를 먹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3대 햄버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그곳 뉴햄프셔주 주도 콩코드에서 먹었던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이 인앤아웃 햄버거, 마지막으로 세이크색 햄버거입니다. 미국의 3대 햄버거가 첫째가 파이브 가이즈, 두 번째가 인앤아웃, 세 번째가 세이크색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그곳 뉴햄프셔주 주도인 콩코드에서 먹었던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파이브 가이즈는 영어로 다섯 녀석들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뭐 산의 아이들, 뭐 녀석들을 가이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섯 녀석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는 그게 창립된 게 19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6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접경 지역에 버지니아주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접경 근처이긴 한데 버지니아주 소속의 알링턴 국립묘지 유명한데요. 그곳이 바로 알링턴시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시, 그곳에서 1986년에 창립된 게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인데요. 그 햄버거는 특징이 땅콩 기름을 사용해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이든 뭐 햄버거 패티를 굽는 거든 요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땅콩 기름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입니다. 자, 현재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입니다. 자, 평화의 문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하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하철 8호선 몽천토성역입니다. 지하철 8호선 몽천토성역 지하 보도를 통해서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앞 삼거리를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햄버거 패티든 감자튀김이든 땅콩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 들어갔더니 소금 간을 해서 볶은 땅콩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 손님들한테 그걸 무료로 소금 간이 됐고 볶은 땅콩을 무료로 종이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당량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먹었더니 굉장히 고소한 맛이 느껴졌고요. 그 햄버거를 구매해 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맥주를 곁들여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땅콩 기름으로 패티를 요리하고 또 감자튀김을 요리해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접경지대에 있는데 그 버지니아주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 알링턴시에서 1986년에 설립된 햄버거 회사가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매장이 있냐면 서울의 강남과 여의도 두 군데에만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이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햄버거가 인앤아웃인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5년 3개월 전인 2018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먹었던 햄버거가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앤아웃 햄버거는 언제 설립이 됐냐면 1948년, 꽤 오래됐습니다. 1948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그 인앤아웃이라는 명칭의 그 어원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인앤아웃 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한 7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이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은 낮 최고 기온도 영하 한 4, 5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추웠는데 내일하고 모레는 더 춥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2도, 모레도 영하 한 12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넥 워머하고 비니 모자를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한 7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귀가 시려울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비니 모자로 머리에 보온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앤아웃 햄버거는 1948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인앤아웃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성경 신명기에 나온 말입니다. 성경 신명기에 당신이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이블 성경 신명기 편에 당신이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올 때 할 때 인, 나갈 때 아웃 해서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는 개신교 계열의 햄버거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인앤아웃 햄버거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러한 날은 모든 매장이 문을 닫고 안식일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인앤아웃 햄버거는 제가 5년 3개월 전인 2018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때 먹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미국인들이 한국인에 비해서 등치가 크다 보니까 먹는 양도 많아서 1인분 시키면 한국에서의 그 1인분 양보다 꽤 많죠. 그래서 햄버거, 그 다음에 감자튀김, 이런 콜라 이 세트 메뉴로 시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3개월 전 2018년 9월에 로스앤젤레스 여행 때 맛있게 먹었던 게 인앤아웃 햄버거고요. 3개월 반 전에 먹었던 파이브 가이즈는 그 미국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즉 3개월 반 전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 당시에 미국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먹었던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는 미국 대륙 중에서 주로 중부 지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그리고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정치적 고향이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인데요. 그 지역이 중부 지역이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 그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를 굉장히 즐겨 드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948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 인앤아웃 매장은 미국 서부 지역의 7개 주에만 매장이 있습니다. 자, 미국 서부 지역의 7개 주에만 매장이 300여 개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인구 기준 두 번째로 큰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매장이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기준 제1의 도시가 동부의 뉴욕시고요. 2위가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시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인앤아웃 매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948년에 설립이 됐고, 현재도 미국 서부 지역에 7개 주에만 매장이 약 300여 개, 그 중에 로스앤젤레스에 4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부 지역에만 서부에 7개 주에만 매장이 있냐면 왜 그럴까요?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재료 공급망이 지역이 넓어지면은 수송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진다 라고 봐가지고 원재료 공급망을 최대한 가까운 데로 하기 위해서 미국 서부 지역에 7개 주에서만 매장을 300여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재료를 신선하게 유지를 하냐면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도 냉동 패티가 아니라 냉장 패티를 사용을 하고요. 냉동이 아니라 냉장입니다. 냉장 패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산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받은 시점에서 통감자를 썰기 시작합니다. 미리 썰어 놓은 게 아니라 주문을 받은 시점에서 통감자를 썰기 시작합니다. 여기 멋진 문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음악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자튀김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통감자를 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자튀김도 신선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햄버거 패티도 냉동이 아니라 냉장 패티를 사용하고 감자튀김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통감자를 썰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선한 감자튀김을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서부 지역에 7개 주가 어디냐면 태평양 연안에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또 그 동쪽에 있는 네바다주, 유타주,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그러면 다 해서 7개 주인 같은데요. 자,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이상 7개 주에서만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이 30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그 외 지역의 주에서는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이런 식으로 7개 주에서만 서부 지역의 7개 주에만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두 번째 인앤아웃 햄버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설립 연도가 가장 빠릅니다. 1948년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이크색입니다. 세이크색은 2000년도 새천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새천년에 미국의 뉴욕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공원이 있는데요. 자, 2001년도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입니다. 자, 2001년에 미국 뉴욕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공원 복구기금 마련을 위해서 임시 행사로 일회성 이벤트로 핫도그를 판매하기 위해서 카트에다가 핫도그를 담아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임시 이벤트로, 즉 메디슨 스퀘어 공원 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그러한 임시 이벤트 일회성 행사로 핫도그를 카트에다 담아서 판매하는 그 임시 행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그 당시에 플래시몹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싸움 플래시몹 행사가 젊은 분들 사이에서 그게 유행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이크색 햄버거 그 회사가 그 무료로 핫초코를 눈싸움 플래시몹 행사를 하는 그 분들한테 무료로 뿌려줬습니다. 무료 이벤트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위터 상에서 세이크색 햄버거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우호적이다라는 좋은 이미지가 급속도로 전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세이크색 햄버거는 판매를 하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저녁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 세이크색 햄버거를 판매하고 남은 게 있으면 저녁에 마감할 때 남은 게 있으면 불우이웃을 위해서 무료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뉴욕 시장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한구나 라고 뉴욕 시장이 인지를 하고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다가 매장을 열 수 있도록 2004년도에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인 2004년도에 뉴욕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정식으로 매장을 열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정식으로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오픈한 게 세이크색이고요. 세이크색 햄버거는 우리나라에는 매장이 수도권하고 충청도는 천안, 대전, 그 다음에 경상도는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총 2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세이크색 매장은 우리나라에 2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장이 첫 번째 소개해드린 파이브가이즈 매장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소개해드린 인앤아웃 햄버거는 매장이 전혀 없죠. 해외에는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에 7개 주에만 매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세 번째 소개해드린 세이크색 매장은 우리나라에 2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에 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곳이 크리스마스 트리 성지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인데요. 자,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가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또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회전목마. 자, 좀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웠는데도 굉장히 손이 시려운데요.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높이가 19m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목마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약 3개월 반쯤 전에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먼저 미국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캐나다는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뉴햄프셔주의 콩코드에서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브 가이스를 포함한 미국의 3대 햄버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한 게 이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으로 가서 여행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보스턴 여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고요. 모레는 이제 뉴욕 여행에 관하여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높이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인터넷 기사에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시면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이 있습니다. 왜 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 괴테 동상이 있냐면요,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 감명 깊게 읽으셨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젊은 시절에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 감명 깊게 읽으셔서 그 책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샤롯데입니다. 샤롯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롯데그룹이라는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샤롯데에서 따온 롯데그룹입니다. 현재 재계 서열 6위입니다. 재계 서열 1위가 삼성, 2위 SK, 3위 현대차, 4위 LG, 5위 포스코, 6위 롯데, 7위 한화, 8위 GS, 9위 HD 현대, 10위 농협, 11위 신세계 순인데요. 재계 서열 6위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름 샤롯데에서 명칭을 따와서 롯데그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 보이시죠?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회전 목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토요일이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 한 3m 정도의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실제 전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 한 3m 정도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꽤 많이 있고요. 자, 여기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들 보이시죠? 자, 실제 전나무를 가지고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 전나무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실제 전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자, 이 중형
높이 한 3m 정도 되는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과해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가 한 3m는 한 3m는 돼 보입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입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입니다. 자,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왔다라고 또 설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입니다.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이탈리아 기행 등 수많은 걸작을 만드신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너머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한번. 자, 괴테 동상 바로 너머로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자, 괴테 동상 기단에 영어로 괴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롯데월드 타워, 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여기 동영상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캐롤성 이런 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장치도 보이고요.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이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이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너머로 높이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저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뿐만 아니라 또 높이 한 3m 정도의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색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타워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 보시면은, 자, 보이실 겁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되고요. 2017